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요즘 민간 분양 분양가를 보면 한숨이 막 나옵니다. 이거 분양가가 너무 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모델하우스를 다녀와 보면 와,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질적인 송파 생활권으로 봐도 괜찮은 곳에서 공공분양 본청약이 나왔습니다. 역세권으로 잠실까지는 12분, 강남역까지는 25분 걸리는 교통 환경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기존에 사전 청약이 있었고 이번에 본청약 공고가 나온 겁니다. 성남 복정 1지구 A1블럭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 역세권입니다. 아파트 단지하고 남위례역하고 거리는 직선거리로 한 300~4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길을 당연히 돌아서 가야 한다고 해도 10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8호선 남위례역은 송파구 잠실역까지 12분, 그리고 강남역까지는 2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통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남위례역을 길을 건너면 위례 신도시로 간단한 어떤 교육이나 쇼핑 등은 이쪽 위례를 이용하면 또 됩니다. 위рем선 트램이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례 신도시가 주목을 받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뭐 한다 안 한다 하도 말이 많고, 그래서 제가 요즘 그 동네를 또 잘 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뭐 착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뭐 11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뭐 얘기가 있었긴 했는데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트램이 연결이 된다면 남위례역에서 위례 신도시 이용은 굉장히 또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잠실까지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잠실 생활권으로도 봐도 무방합니다. 또 강남까지는 지하철로는 한 굉장히 가깝고 한 25분 정도 되기 때문에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한 거리입니다. 행정구역은 성남일지라도 실생활권은 서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도를 보시면 단지 주변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또 다 있습니다. 남위례역 중심으로 상업시설 위치가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은 없어 보입니다. 지구 조감도를 또 한번 보면 단지 주변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숲세권입니다. 동호수 배정에 따라서 멋진 조망권도 가능한 곳으로 보입니다. 그럼 분양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에 사전 청약이 여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51제곱미터 추정 분양가는 5억 8천만 원대, 59제곱미터 추정 분양가는 6억 7천만 원대였습니다. 이 당시 경쟁률을 보면 전용면적 5구 타입 신혼부부는 122세대 모집에 2,930명이 여기에 신청을 했고, 생애 최초는 102세대 모집에 4,859명이 여기에 신청했습니다. 많이 몰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경쟁률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분양가가 과연 적정한지 직접 판단하셔야 할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위치가 좋기 때문에 뭐 이게 공공분양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땅값이 비쌀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7억대로 지금 나왔습니다. 둔촌주공 아파트 올림픽 파크 포레온 59제곱미터가 뭐 10억, 장이 4구역, 장이 자이 레디언트가 59제곱미터 7억 후반, 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갖다 놓고 이걸 다 비교하면서 그 가치를 판단해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사람마다 워낙 다양하게 느껴서 뭐 정답은 없습니다. 당분간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나 장이 자이 레디언트가 민간 분양의 분양가 어떤 책정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실제 뭐 분양 완판이 되든 미분양이 되든 이 가격이 당분간은 아마 기준이 될 겁니다.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을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 하락세가 좀 더 이어진다면 그때서 내가 신축급 아파트를 매수를 할 것인지 여러분도 선택을 하셔야 할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 복정 1지구 A1블럭의 본청약 분양가는 5층 이상 가격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 51타입은 6억 3천만 원대, 59타입은 7억 3천만 원대입니다. 이번에는 단지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단지는 대체적으로 남서향, 남동향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살표가 빨간색인 게 남동향이고 노란색 화살표가 남서향으로 배치가 된 곳들입니다. 동호수 배치에 따라서 내가 앞동을 바라보는 조망권이냐 아니면 막힘이 없는 숲을 바라보는 그런 조망권이냐 이렇게 갈릴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막힌 조망권보다는 시원한 구조가 더 많아 보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51타입 평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3베이 판상형 구조로 거실하고 주방이 서로 맞통풍이 가능합니다. 방 2개, 욕실 2개가 있습니다. 욕실 1개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알파룸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알파룸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요즘 알파룸이 물론 대세입니다. 요즘 짓는 것들에는. 그런데 요 방의 활용도는 어떻게 될지 저도 잘 감이 안 오긴 합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방은 기역자 구조이고 냉장고 위치가 여기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드레스룸이 있고 드레스룸에는 또 창문이 있어서 관리하는 데는 용이하겠습니다. 51 타입이지만 무난하게 잘 뽑았다고 보여집니다. 거실의 폭이 3660으로 넓게 나왔습니다. 요즘 대세가 거실을 크게 뽑는 게 대세입니다. 설계에 59 타입의 거실 폭이 3760인 거를 감안하면 사실 59나 51이나 거실 폭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배치를 보시면 106동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세대가 시원한 조망권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59A 타입입니다.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주방과 거실 마통풍이 역시나 가능합니다. 판상형과 타워형의 어떤 단순 비교로만 이렇게 본다면 판상형이 조금 더 선호도가 높기는 합니다. 51 타입을 그냥 쭉 키워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알파룸 대신에 침실 2가 있는 정도 요 정도 차이입니다. 이 위치는 팬트리가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팬트리는 유상 옵션이니까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팬트리를 좋아하긴 합니다. 팬트리가 있다면 확실히 집안이 좀 깔끔해지긴 합니다. 아일랜드 식탁을 놓거나 아니면 다이닝룸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59 타입은 어느 아파트나 다 비슷합니다. 식탁 놓을 자리가 항상 고민입니다. 무난한 전형적인 요즘 유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59B 타입 타워형 구조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 타워형 구조를 좋아하시거나 고급형 주상복합 구조에 좀 익숙하신 분이라면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는 판상형보다는 약간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마통풍이 가능한 구조는 물론 아니고 그렇지만 또 문 열어놓고 공기청정기 잘 쓰게 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구조냐 보다 어떻게 집을 관리하고 잘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집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드레스룸이 안방에 있고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 꽤 넓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창문은 없습니다. 드레스룸에. 동호수 배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색이 아주 예쁩니다. 뭔 뜬금없이 색타령이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둔촌 주공이나 장인 4구역 동호수 배치도를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좋은 동호수를 조합원들이 먼저 대부분 다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호수가 다 이빨이 빠진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누구나 다 똑같은 조건에서 뺑뺑이로 동호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똑같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냥 복걸복입니다. 그리고 59A, 59B 이 둘 중에 선택해서 청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51 타입이냐 59냐 여기만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고 59AB는 그냥 복걸복입니다. 주의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모집 공고일이 11월 30일이기 때문에 모든 청약 자격의 판단 기준은 이 날에 맞춰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청약 공고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약을 준비할 거면 미리 그 공고가 나기 전부터 다 자기 조건을 맞춰 놔야 됩니다. 1세대 2인 이상 청약을 해도 안 됩니다. 이 중에 한 명이 만약에 한 집에서 2명 이상이 했는데 한 명이 당첨이 된다면 중복 청약으로 돼서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되고 또 엄청난 청약 제한이 따라옵니다. 저는 당연히 이걸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주위에서 이걸 실제로 저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기회가 되면 영상에서 꼭 한 번쯤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거 적발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나는 모르고 그런 거 했다 이렇게 말해봐야 아무도 그 말 안 믿어줍니다. 재당첨 제한은 10년, 전매 제한도 10년, 거주 의무가 5년 있습니다. 상당히 세게 나온 거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전매 제한이 세게 나오면 주변 시세 대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나온 거다라고 공급하는 쪽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을 보면 전체 615세대 중에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가 482세대 있고 그 중에 나머지가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으로 이렇게 요번에 물량이 나온 겁니다.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사전청약에 당첨이 되고 포기하신 분들이 물량이 있을 겁니다. 그 물량은 일반 공급으로 공급이 됩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일반 공급의 물량은 이것보다는 더 늘어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입주 예정은 25년 12월입니다. 성남 복정 A 1블럭이 사전 청약은 21년도에 나왔었고 본 청약은 지금 22년 12월에 나왔다는 점 마지막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랑 지금이랑은 또 부동산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급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